지난주 목요일이죠. 소승리에 사드 장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레이더, 또 발사대, 발전기 이런 것들이 장비들이 기습적으로 또 반입이 됐습니다. 전에 처음에 들어갔던 것보다 크기는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사드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명목으로 또 경찰들을 동원해서 연대자들과 마을 주민들을 포착시키고 미군을 위해서 우리 한국 경찰들이 우리 국민들을 포착시키는 참 안타까운 일이 또 소승리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김천에서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저항을 했었습니다. 매번 느끼지만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막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일념으로 미국 전쟁 무기를 이 땅에 들여올 수 없다, 소승리에 들여올 수 없다, 이런 의지로 굳게 우리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막지 못했지만 저는 그 의미가 상당히 그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김천 사드 철거, 불법 사드 철거 김천 촛불 집회 879회입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 먼저 헌신하시고 또 희생하신 분들, 고 조영삼 열사, 고 조현철 동지, 그리고 고 김판태 동지, 수많은 동지들,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동지들을 생각하며 일동 공념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투쟁의 노래, 민중의 노래, 힘을 위한 행진곡을 다 함께 반주에 맞춰 힘차게 예찬하겠습니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랑 보며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사드는 침략이다. 불법 사드 철거하라. 기지공사 중단하고. 불법 사드 철거하라. 네.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먼저 김천 시민대책위 이동국 공동위원장이 오셔서 여는 발언 해주셨습니다.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예, 제가 그저께 목요일 날 소송에 못 들어갔거든요. 핸드폰으로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시부터 무려 12시 정도까지 많은 분들이 이 연대자들, 할머니들 다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드 장비 그거 업그레이드 하면 전쟁 방지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드 장비나 이런 걸 업그레이드 하면 할수록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왜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래요? 이 문디 새끼들.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드 장비를 계속 새롭게 하고 패트리어트하고 연계하고 하면은 중국은 앵간히 좋아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이 전쟁하는데 전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한반도만 불바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한반도 불바다 되는 이거를 좋다고 이 정권은 한미일 공조하자 그러고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아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것도 그 정도도 모르겠어요. 번이 알면서 내 엉뚱한 거짓말만 하잖아요. 국방부 애들 제대로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맨날 뻥이나 치죠. 그래서 성주 가면은 전부 다 국방부가 아니고 국방부라 그러대요. 이런 사드 장비 왜 업그레이드를 합니까? 말도 안 되게. 있는 사드도 어떻게 하면 철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나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삼척 농자들도 다 아는 이 사실을 참 엉뚱한 얘기하고 있으니 진짜로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평화동지들 끝까지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해서 이 한반도에서 사드 빨리 뽑아내고 전쟁 위기, 남북 위기 이런 것들 빨리 한시바삐 몰아내고 통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야 되겠죠? 네. 나같이 통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평화! 감사합니다. 우리 동해상에서 한미 그리고 한미일 연합 군사 연습을 진행하고 또 향후에도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이 군사 연습이 실제적으로는 이 전쟁 시뮬레이션, 전쟁 연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소성리에 전쟁의 반대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전쟁의 반대가 우리 이제 평화로하고 마시는데 일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전쟁의 반대 일상. 네, 우리 일상이 깨어지고 일상이 무너지는 것이 곧 전쟁이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성리, 우리 김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옆에 동기들 봐도 우리 소성리 어머님들의 삶, 또 우리 동기들의 생활이, 일상이 이렇게 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이 전쟁 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오고 미국의 전쟁 무기가 확대돼감으로 우리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 곧 평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이렇게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군사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안보 강화를 한다고 훈련한다고 이렇게 더 큰 소리를 내고 움직일 때마다 실제적으로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의 안보가 오히려 위협을 받고 전쟁의 위협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가짜 안보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소성리 기지 앞에서 현장 또 기도소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소성리를 지키고 있는 예수 살기의 강형구 장로님을 앞으로 모시고 한번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평화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화. 네, 아침에 장국자님이 오늘은 꼭 나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평소에 매일같이 나왔는데 서울 올라갈 때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나왔는데 특별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발언을 하라는 얘기구나 그랬죠. 근데 사실은 오늘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안 했으면 못 나올 뻔했어요. 소성리 어머님들이 오늘 거의 못 오셨는데 어제도 나주 해남 이렇게 다녀오시고 밤늦게 12시 가까이 돼서 도착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모여서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심신을 푸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합류할 뻔했는데 장목자님에게 특별 부탁을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오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늘 그날의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뭐 이렇게 좀 짚으면서 기분을 우리의 사기를 붙드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주제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조금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 오기 직전에 소성리에서 김천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페북을 보고서 제 게시물에 댓글이 달린 걸 보고 거기에 또 답장을 했는데 게시물 내용은 추도엽 교무님이 사드와 관련해서 지금 소성리에 전쟁 중이다 그러면서 양키고음 전쟁 반대 이러면서 사진 하나랑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그 글을 제가 보관을 해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페북 페북에 공유를 했는데 거기에 댓글이 달렸는데 이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 80%가 넘는 성주 주민들이 북진당 윤관홍을 찍어댄 결과이니 스스로 감수할 당연한 고난이다. 어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글을 올리는 친구들에게는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노재범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었거든요. 소성리에서 투쟁하는 주민들은 다른 선택을 했던 분들입니다. 당신은 사드 투쟁이 성주 사람들만 해야 할 투쟁이라고 보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윤을 선택했으니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는 고난을 당연한 거라고 비웃는 외국인과 다름없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픈 것은 촛불 대통령이라고 여겼던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가 사드를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재인도
이재명도 민주당도 미국의 마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당신과의 패친 관계를 끊습니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당신은 제 게시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 페북 게시물은 언제나 전체 공개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왜 이 글을 이 서두에 넣느냐면요. 아마 이렇게 답글을 쓴 사람도 자기 딴에는 사드 투쟁에 관심 있고 사드 투쟁에 함께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현재의 이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뭐 그러고 있겠죠. 그러나 아마 틀림없이 이 사람은 민주당에 몰표를 던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우리는 무언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별일 아닌 일로 서로 투닥거리는 일이 자꾸 생기게 돼요.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어떤 엊그제와 같이 그런 싸움을 하고 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여전히 업그레이드 장비가 들어가는 걸 막지 못했지만 결국 밀고 들어갔지만 우리는 열심히 싸웠고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바로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겠지만 실은 그런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절망 또 한 번의 그 패배감 이런 것들에 쌓여 있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무언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주민들에게서 들었던 그 말이 굉장히 상처가 된 적이 있어요.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닌데 원불교 사무여 한단 뭐 그러더니 그게 아마 9월 6일인가요? 2017년 9월 6일인가 4월 아마 9월 6일 지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 중에 누군가가 원불교 사무여한단 뭐 죽음을 갖고 싸운다 그러더니 누가 죽었냐? 막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며칠 뒤에 조영삼 열사가 돌아가셨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다독거리고 어떻게 함께 나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도 결국 들어가는 그 차량들 이번에는 더 기가 막히게 그 앞에 그물망까지 쳐가지고 우리가 던지는 물병조차도 걔네들을 닿지 않도록 그런 걸로 우리 시야를 가렸죠. 그때 누구라도 거기에 무언가를 던져서라도 우리의 분노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손에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다 보니까 강목 조가리 하나가 날아가서 여경들 머리를 때렸대요. 튕겨 나가가지고. 그 여경들이 병원에 가서 뭐 진단서 떼고 뭐 치료받고 어쩌고 이제 기록을 남겼죠. 저는 그때 바로 그 응급실로 실려가신 할머니들 다시 모시러 그렇게 가면서 거기에서 그 여경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우리는 거기에 누구 어떤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평화의 원칙이 평화적인 투쟁 원칙이 손상을 훼손을 당했다 어쩌고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 또는 경찰과의 타협을 통해서 뭐 정보를 넘겨주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 우리가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데서 오는 어떤 그런 좌절감,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그게 더 얽히기 시작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어쨌든 이런 얘기를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 사이에 가장 싸움이 많이 생기는 대화 주제가 뭔가? 흔히 정치 얘기, 종교 얘기, 뭐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인으로서 종교 서로 다른 수많은 종교들을 이런 종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핵심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여호와, 야훼. 성경에는 하느님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나다. 나에게 이름을 붙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름이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말에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YHWH 해가지고 거기에 모음을 붙여가지고 쓰기는 YHWH라고 쓰고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을 부를 때 야훼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또 음이 변해서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그 고유 명사가 됐죠.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입니다. 이름이 없다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저는 우리가 이름을 기억해 주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무명용사,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분들, 지금 이 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렇게 나라를 발전시키기까지
그 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떤 광신도들은 어느 대통령 이름을 팔 것입니다만, 저는 이름 없는 수많은 많은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이웃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름 없는 그분들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느님의 어떤 속성을 특별히 기대하면서, 아픈 사람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렇게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전쟁에 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 어떤 사람은 뭐 아예 침묵하시는 분 뭐 등등 별하별 이름을 거기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든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 서로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깊이 껴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 애를 쓴다면 우리가 모두 그렇게 이름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된다면 이 싸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닮아가는 데만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오늘 댓글을 남긴 사람처럼 대한민국을 떠난 외국인인 것처럼 이 현장을, 분쟁의 현장을, 이 아픔의 현장을 떠나서 조롱하는 듯, 구경하는 듯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 싸움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한 분 한 분들의 아픔과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지금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를 감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만 했기 때문에 하모니커 한 곡 들려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네, 소성리 현장 기도소를 차려서 소성리 지킴이 생활한 지가 벌써 한 6년이 지나고 7년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참 정말 힘든 시간인데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여튼 건강을 잘 지키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고 또 멋진 연주까지 해주신 우리 강영구 장로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뭐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아서 집회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천역 이 광장에 촛불을 밝힌 지도 7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 이 광장을 가장 메웠던 많은 시민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다른 사정들로 인해서 자리에 함께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또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 우리 시민들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촛불 들지 못하지만 응원을 뒤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책위의 박승민 자문위원이 앞으로 모시고 다시 박수로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가 오는데요. 별로 이게 가을 거지에 도움이 되는 비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낮에는 또 덥기도 하고, 이래서 건강에 신경 많이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월 9일이네요. 제가 발언할 때 얘기하는 거죠. 10월 9일에 있었던 이렇게 역사들 얘기 중에 아시는 대로 오늘 한글날이잖아요, 그죠? 1446년인가 세종 28년에 이제 한글을 창제해서 반포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훌륭한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노벨상을 못 받는 줄 아세요? 노벨 문학상을? 기자국사님, 우리나라가 왜 노벨 문학상을 못 받을까? 우리나라 언어가 표현하는 이 아름다운 표현들을 영어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간색도 우리나라 울긋불긋 뭐 굉장히 많은 단어로 이 빨간색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얘네들은 레드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이 훌륭한 이런 거를 쫓아올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 때 한글 기념식을 하다가 일제가 탄압으로 이제 못하게 하다가 1946년에 덕수궁에서 500돌 기념해가지고 2만 명이 모여서 기념식을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중간에 휴일에서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주 5일째 하는데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쉬면 안 된다 이래서 휴일에서 싹 없앴다가 뭔 소리냐 이래갖고 2013년부터 다시 이제 한글날이 휴일이 돼서 오늘은 한글날이어서 이게 대체휴일로 내일도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경찰 작전이 없어서 김천이 담당하는 평화행동을 하루 더 쉬게 됐습니다. 누구는 야 김천 개 탔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네,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10월 9일 한글날이 된 건 1940년에 의성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돼가지고 그때를 그 날짜나 이거를 창제날을 기념해갖고 한글날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1945년 해방되고 난 다음에 10월 9일 날은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수많은 악법 가운데 대표적인 12개의 악법이 폐지된 날이기도 해요. 근데 1948년에 가장 유명한 법이 이제 1925년에 치안유지법 이런 거였죠. 그게 1948년에 유엔을 등에 업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정권이 반공주의를 국시로 하기 위해서 48년 12월 1일 날 국가보안법을 만드는 이걸로 다시 이제 치안유지법이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1967년에 외국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죽었어요. 체 게바라라고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쿠바 혁명 성공하고 볼리비아 혁명 과정에서 이제 총에 맞아 죽었던 전쟁 중에 내전 중에 죽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1994년에 황영조가 세계 마라톤에서 1등한 날이에요. 마라톤 좋아하는 우리 필숙 씨 같은 경우는 마라톤 안 좋아해요? 기념해야 돼. 2분 2시간 8분대? 네? 2시간 8분대로 세계 이제 1등을 했던 날이기도 한데 엊그제 보니까 세계 마라톤에 1등한 사람이 2시간 1분대? 어떻게 2시간에 뛰어요? 42km 이상을?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있었는데, 2010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북의 당시의 차수, 즉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명로 국방위원장이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어요. 북으로서는 고위 인사로. 그래서 미국의 고위 인사들과 얘기해서 10월 12일 날 조미 공동 커뮤니케, 즉 북미 간의 평화를 지향하는 공동 선언 이런 거를 체결하게 돼서 정말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되나 이런 기대를 특히 북은 정말 크게 했던 그런 날이기도 시작된 날이기도 한데 우리는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이게 다 사장될 얘기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걸 출발로 해서 다시 한반도 평화 통일로 나갈 준비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김천 879회 이 평화 촛불에 10월 9일 새로운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사드 기지 정상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소성리 어머니들이 못 오셨는데 소성리 어머니들이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이런 절차 다 무시하고 국가 간에 조약도 없이 땅부터 내줬어요. 그리고 이걸 군사시설이라고 철조망 치기 시작하고 원불교 구독길 막고 그 다음에 거기에 농토가 있는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고 묘가 있는데 못 들어가고 이런 거를 이제 시작했던 이런 거에 항의해서 이런 거에 절차적으로도 국내법도 다 무시하고 하는 지금 환경영향평가 주민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하는 거에 어머니들이 한 달 동안 싸우셨습니다. 9월 8일부터 농성을 시작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국방부에서 왔어요. 한 달 만에 와가지고 그동안 국방부가 한 사업 중에 16번은 주민대표 여러분 공개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답변이라고 들고 왔어요.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어요? 욕을 먹었지. 그래갖고 국방부 도망갔어요.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싸우는 건 사실 어머니들이 싸운 게 주민대표 누구를 아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이 불법사서 철거하고 평화체제로 가자. 소송리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우리들의 삶을 되돌려달라 이런 싸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로 다음날 아까 정재국장님 그 다음에 정매님도 다 얘기하셨는데 9월 7일날 7일인가요? 그저께 목요일날 야음에 미군 업그레이드를 위한 성능 개량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때 성주 군청에서 오셨던 몇 분들은 이거 관련해 제가 1시간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 아셨는데 아시는 얘기인데 요약본으로 오늘 짧게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성능 개량을 위한 장비가 들어갔는데 그날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건 그놈의 미군 군사 장비를 맡겠다고 여기에 혹시라도 우리가 던져봐야 물병인데 사실은 그 생각도 없었는데 앞에 모기장 같은 걸 이러고 치는 거예요. 이거 맡겠다고 들고 와가지고 참 어이가 없는 그날 싸우다가 얘네 원래 목표는 10시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다 누웠어요. 이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11시인데 넘어서 이러고 들어갔는데 짜증이 막 났겠지. 그래서 세 분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가서 이런 일까지 당했어요. 내가 이 새끼들이 단 한 번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미군도 아니고 미군이 자신들의 군사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강행하는 이 장비가 다칠까봐 그런 서비스를 하는 꼬라지를 보고 이종희 위원장이었으면 그냥 막 욕을 했을 건데 이 쌍놈의 새끼들이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이런 꺼놨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장비 관련된 얘기를 아무래도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뭐 그 전에 아까 장재호 국장님도 맨 처음에 얘기했는데, 이번에 레이건호,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하는 레이건호하고 한미 간에, 동해상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일본 자위대 군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군사훈련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세종대왕, 이지스함이 참가했습니다. 얘들이 한 훈련은 뭐예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인가요? 아닙니다. 독도에서도 150km 이상 떨어진 데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얘네들은 공해상에서 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윤석열이 기시다하고 통화해서 군사협력 강화하자 이러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리고 있어요. 정말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한다면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게, 여기서 독도까지가 몇 킬로예요? 육지에서. 패스. 거기서부터 150km 더 이상 나가는, 여기에서 훈련한, 서울에서 계속 50km예요. 북에서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공격한다고 할 때 동해에서 그렇게 훈련하는 게 실제로 방어할 수 있는 훈련이냐는 거. 결국은 무슨 훈련한 거예요? 공격 훈련한 거예요. 북이나 중국에서 미 본토나 일본, 미국의 관기지 이런 데 공격하는 이거를 탐지하고 추적하고 이걸 요격하는 훈련한 거에 한국의 세종대왕함이 포함돼서 여기에 동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를 지키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번에 사드 성능 개량을 위해서 들어간 것도 안테나 들어갔어요. 개량된. 그 다음에 이렇게 안테나를 통해서 전자파를 쏜 거를, 이 정보를 취득한 이거를 종합 처리해서 미국의 전 지구적인, 전 세계의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C2BMC라고 하는 체계로 연동하는 EU라고 하는 전자장치가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여서 이게 이번에 들어간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장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미국의 C2BMC라고 하는 전 세계 미국의 본토 공격을 막는 이 장치와 연동해서 사드 레이더가 취득한 정보를 공유해서 미 본토로 날아오는 모든 걸 막는, 이거에 사실은 사드 레이더가 동원되고 있는, 우리 한국 방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PNT 안테나라고 하는, 예전에 GPS하고 다른 게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게 들어갔다고 하는 건, 한국의 사드를 배치할 때 박근혜가 얘기했던 게 있어요. 주변국 어디예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그래서 중국 달래기부터 한 거예요. 그게 이른바 이번에 중국이 문제 제기한 이란 사용을 제한하는 요구 3불, 즉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 한국 사드가 미국 MD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3불과 이란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 이거를 지금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PNT 안테나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이 사드를 종말 모드인 800km나 1000km 미만으로만 이 전자파를 쏘고 정보, 미사일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크게 보면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것까지 확인하는 전진 모드로 배치하는 걸 의미해요. PNT 안테나는. 그리고 전진 모드로 운영한다고 하는 건 곧 사드에서 취득한 이런 정보를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미 전략사령부가 운영하고 있는 C2BMC에 보내는 건 뭐예요? 전진 모드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종말 모드로 운영하면 미국 C2BMC에 이 취득 정보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만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새로 이번 들어간 성능이 개량된 EU 장비하고 안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는 전진 모드로 운영하는 거를 의미한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북한이 아니라 겨냥이 중국이 되는 거고, 그동안 얘기해왔던 주변국,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건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거를 하는 미국의 목표는 뭐예요? 이거는 주한미군의 긴급작전 요구라고 하는 이른바 쩐이라고 하는 계획에 따라 좀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쩐은 몇 단계로 진행한다고 해요. 이건 다 생략하고, 핵심은 사드 레이더 가지고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는 무기 체계와 사드 이 포대 체계와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즉 40km 미만으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하는 패트리어트와 40km와 150km 사이의 고고도에서 내려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사드 이 체계를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을 통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게 미국의 지금 긴급작전 요구라고 하는 전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 계획이 있어요. 이거랑 연동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한반도가 중심이 아닌 대중국 작전으로 사드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란을 다시 요구하는 것, 강하게 요구하는 건 이런 미국의 사드 체계 운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이 사드 체계가 한반도가 특히 이게 미국의 전략에 끊임없이 끌려 들어가서 미중 대결의 한복판에 쓰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함 이지스함을 도입한 건 김대중 때였어요. 이 이지스 하면은 어떤 무기 체계가 장착되냐 하면 SM-3라고 하는 미사일 체계가 장착돼요. 얘는 사드보다 훨씬 더 높은 대거를 맞추는 무기 체계예요. 500km까지 올라가요. 우리나라 500km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북에서 쏘는 미사일이 무슨 500km까지 뜨지도 않는데. 근데 김대중은 적어도 SM-3 장착은 거부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때부터 SM-3 도입하겠다고 국방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장착할 거예요. 그러면 사드, 패트리어트, 그리고 SM-3 이런 무기 체계가 다 어디에 동원돼요? 미 본토로 날아가는 중국 미사일, 북한 미사일 이거를 탐지하고 요격하고 추적하고 요격하는 이런 걸로 운영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방어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런 무기 체계에 우리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이걸 운영한다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미중 대결 한복판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반대하고 싸운 겁니다. 맞죠? 예. 이 사드 체계는 미국 MD에 들어가는 지렛대예요. 한반도 평화를 근본에서 위협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가 싸워온 건 이 모든 걸 사전에 미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그런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갈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반대 싸움을 해오는 겁니다. 지나가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드 관련해서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야 북이 공격한다는데 막아야 되는 거 필요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단 한 번도 사드가 어떤 무기고 무엇을 위해서 운영되는지 국민한테 알려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안보 불안을 앞세워서 집권도 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속여도 국민들을 속일 수 있고 끊임없이 거짓말하는데 제대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아니까 반대하고 싸운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가수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성능 개량은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긴급작전 요구를 수행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대중대결의 한복판에 한국이 끌려 들어가는 이거에 사드를 동원하고 있는 거고 우리들의 싸움이 정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기원전 1480년부터 430년 정도까지 살았던 호로도토스라고 하는 이름이 맞나? 이런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얘기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서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평화의 시대에는 자식이 부모를 장례를 치르는데 전쟁의 시대에는 부모가 자식의 장례를 치른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명분에도 전쟁은 나쁜 거다. 싸우면서 진수성찬을 먹는 것보다 죽을 먹더라도 평화롭게 사는 게 훨씬 훌륭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기원전 400년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미 얘기한 거예요. 평화가 옳은 거죠?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은 우리는 반대하고 싸우는 우리들의 이 싸움을 결코 중단하지 말고 사드를 뽑고 평화 심는 그날까지 달려나갑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사드 뽑고 평화 심자! 평화 심자!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승민 위원장님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고 했으면 뭐 박사하겠다고 대학 가서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정말 그 대학교 교수님 이상의 강의 발언 해주신 우리 박승민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6년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그해 10월 9일 이곳에는 찍지사 스님들과 더불어 김천 불교 사암연합회 스님 및 신도분들이 이 광장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날은. 지금 처음부터 원불교 교무님들과 신도분들이 이 사드 투쟁에 결합하셔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 천주교 많이 하고 계시고 불교계에도 처음에는 좀 많이 참석하셨는데 10월 9일 우리 밴드를 보니까 이 광장에 찍사 신도연합회 사람 시민들하고 사암연합회 스님들, 그다음 천운 스님 사암연합회 회장님 계신 그 천운 스님이 오셔가지고 발언도 해주시고 포교 국장님 오셔가지고 불경도 무대에서 해주시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지금도 뭐 함께 이 광장에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이 광장을 지키고 촛불을 들고 우리의 평화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성리의 우주적인 가수 아시죠? 우리 지금 이제 전국의 또 투쟁 사업장으로 사드 투쟁을 알리기 위해서 또 다니고 계십니다. 오늘 김천 광장에 모시고 또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진성 가수님 모십니다. 오늘 할매들 안 오셨네요. 그죠? 네, 어제 또 멀리 여행도 가시고 그러고. 네, 첫 곡은 사랑의 미로 어떻습니까?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할 수 없어요. 사랑으로는 먼 가슴으로 진실한 나의 울기로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둔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요 흐르는 눈물은 없어도 가슴은 젖어내리고 두려움에 떨리는 것은 사랑의 기쁨인가요? 내 작은 가슴에 심어둔 사랑
가면서 그리움만 해준 것은 사랑의 진실인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식어둔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비로여. 예, 노래하면서 김천 시민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야. 김천 시민도 생각났어요. 여기 우리와 김천 시민의 관계. 이거 생각났어요. 때로는 쓰라린 이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사랑에 대한 믿음. 오늘 강형구 장로님 말씀도 너무 저는 잘 들었어요. 정말 용기 있는 분 같아요, 강형구 장로. 어떻게 그렇게 정말 자기 신앙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 있는 그대로의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삶이 부끄러운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소성리 할매도 우리 진짜 어제 봤죠, 그죠? 어제 아니고 그 전에 정말 이 투쟁을 이끄는 정말 큰 힘이라는 거를 거기다가 그 할매들이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또 일순 정말 그 구호가 외쳐지고 이러는데 정말 일순 잠시 멈춘 순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진짜 그 할머니, 경찰들도 이제 물러서고 하여튼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진실은 통한다는 거,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소성리 할매들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어찌 그 긴 세월 그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길바닥 뒹굴며 버티셨나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주름진 얼굴 피어나는 검어서 반짝 웃는 얼굴 뒤로 숨기며 무엇을 바래서 노년의 보람조차 잊고서 그 자리에 섰나요?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쉴 품도 주고 우리들 꿈을 위해 당신 생명 다 바쳐주고 마지막 남은 삶의 보람조차 거둘 틈 없이 입종의 순간까지 우리 미래 위해 먹여주고 입혀주고 쉴품도 주고 우리들 꿈을 위해 당신 생명 다 바쳐주고 마지막 남은 삶의 보람조차 거둘 틈 없이 입종의 순간까지 우리 미래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섰네요. 대답 없는 세상 앞에 섰네요. 우리들 앞에서 새 팔을 건디시며 안타까운 사랑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두 곡 다 했는데 이제 그거 해야 되잖아요. 앵콜 왜 안 하시노? 다시 해야지. 앵콜은 지정곡입니다. 장마를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꽃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준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저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소.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보는 아이들 소리. 아하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거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봐요. 이곳도 길새.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찾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서 옷에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불어요. 하늘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불어요. 하늘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날에 좀 이렇게 시간을 해갖고 하루 날 잡아서 촛불 문화제로 한번 진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더 많은 시간 함께 노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제약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올 가을 중에 한 번은 집회를 촛불 문화제로 해서 좀 더 우리 투쟁에 함께 했던 가수들을 좀 초청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천 불법 사드 철거 김천 시민 촛불 집회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호로 오늘 집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공사 중단하고 불법 사드 철거하라! 기지공사 중단하고 불법 사드 철거하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시작!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면 밤마다 자유 그리고 하얀 꽃들을 수레에 싣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뭔가 다른 건